여자 농구 선수들이 연봉 올려달라? 그건 전적으로 찬성이지. 지금 리그는 완전히 불타오르고 있으니까 지난 24년, 25년은 알 바 아니라고요. 드디어 투자한 만큼 잭팟이 터지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선수들이 돈 내놓으라며 티셔츠 시위까지 벌였죠. 근데 거기서 끝냈어야지. LA의 켈시 플럼이 뜬금없이 케이틀린 클라크를 저격해버립니다. 이에 콜린 카우허드가 일침을 가했죠. 솔직히 누군가는 총대를 멋써야 할 타이밍이었습니다. 망해가던 리그를 황금 알맞는 거위로 멱살 잡고 캐리한 게 누군데, 클럼은 그 밥줄을 끊어놓으려 부시렁거린 셈이죠.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카우허드의 팩트 폭격은 멈추지 않습니다. 고인물 선배들의 추악한 질투심, 그 민낯이 마침내 까발려집니다. 과연 카우허드의 일가는, 그리고 대체 왜 그녀를 농구 황제 조던에 비유했을까요? 케이틀린을 응원한다면 당장 황금거위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가보자고. 단합을 위한 티셔츠 시위는 이미 결정된 일이었죠. 오늘 아침 우리가 긴급회의를 열었던 바로 그 안건 말입니다. 모자질은 아니지만 클라크 팀 애들은 코빼기도 안 비치더라고요. 참나. 오마이 갓. 이 리그가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떡상했는지 아십니까? 상상해보시죠. 20년 넘게 저가 항공에 처박혀 생수값까지 삥 뜯기던 시절을요. 물 한 모금조차 눈치 보며 텅 빈 구장에서 피땀을 흘렸단 말입니다. 만년 적자팀에서 열정페이로 버티던 암흑기였죠. 굿즈 판매량은 처참했고 팬들은 유니폼 하나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복덩이 케이틀린 클라크를 물어뜯지 못해 안달이냐고요. 그녀가 오기 전까진 물값도 안 주던 똥차 비행기 타고 다녔잖아요. 네, 바로 그 끔찍한 저가 항공 말입니다. 형광펜 색깔로 칠해진 싸구려 비행기요. 근데 지금은 전세기 타잖아요. 모명 밴드로 치면 이렇습니다. 싸구려 모텔에 전전하다가 엄청난 신인 멤버 하나가 들어왔는데 갑자기 최고급 리츠 칼튼 호텔에서 자게 됐다? 그럼 불만은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죠. 우범지대 싸구려 모텔에서 쇼핑 명당 포시즌스 호텔로 신분 상승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입 닫으세요. 케이틀린 클라크의 등장으로 모든 게 벼락처럼 바뀌었으니까요. 굿즈 판매량 500% 폭등. 이 미친 수치가 보이십니까? 무려 500%라고요? 관중은 40% 폭발했고 팔이 날리던 거대 경기장들이 전석 매진을 기록 중입니다. 피 흘리며 적자 보던 구단들이 돈을 갈퀴로 긁어모으고 있죠. 파산 직전이던 인디애나 피버 구단은 이제 시즌권 대기줄이 끝도 없이 늘어선 기적을 맛보는 중입니다. 티셔츠 시위요? 좋아요. 여러분은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연봉 9% 이상 받을 자격도 있죠. 하지만 이 헛발질은 도를 넘었습니다. 이제 그만 철 좀 드시죠, 누님들. 제발 좀! 그 촌스러운 형광펜 비행기에서 여러분을 구출해준 은인 아닙니까? 스위트룸, 꿀잠을 선물한 최고의 신인 멤버란 말입니다. 하지만 카워드를 진짜 극대노하게 만든 건 따로 있죠. 컵라면으로 끼니 때우던 선배들이 전세기와 돈방석을 차지해놓고는 리그가 이렇게 천지개벽 수준으로 떡상했는데도 불과 2년 전엔 상상도 못할 호사를 누리면서도 이 모든 기적을 만든 주인공에게 꼰대질을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솔직히 연봉 대폭 인상 인정합니다. 하지만 수익의 50%는 오바죠. NBA급 슈퍼스타들은 원래 시장을 씹어먹으니까요. 그런데 WNBA는요. 판도를 바꾸는 진짜는 딱 한 명뿐이잖아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팩트. 우리 케이틀린 클라크는 이미 쌉부자라는 겁니다. 올해 코트박 광고 수익만 무려 1,100만 달러. 이미 게임 끝이죠. 협상이 어떻게 굴러가든 그녀의 인생은 이미 탄탄대로라는 말씀. 다른 선수들은 아니잖아요. 버스 기사가 등판해서 파티가 떡상했으면 그냥 웃으며 탑승하란 말입니다. 자, 여기서 팩트 폭격 한번 시원하게 날려볼까요? 클라크는 적자투성이 길드를 단숨에 초우량 기업으로 캐리해버린 갓케입니다. 그녀가 코트를 받는 순간 TV 시청률은 우주를 뚫고 떡상하죠. 스폰서들이 WNBA에 돈다발을 사들고 오는 이유, 그녀의 미친 파급력 때문입니다. 소셜미디어는 폭발, 소녀 팬들이 클라크 유니폼을 공장 풀가동 속도보다 빨리 싹쓸이 중 테니까요. 인정하든 말든 이 엄청난 낙수 효과는 리그의 모든 선수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카우허드의 극대노가 터져버린 겁니다. 이 전설적인 진화 과정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으니까요. 그런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고인물들의 만행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수십 년 짠내나는 암흑기를 벗어났는데 왜 구원자한테 침을 뱉는 걸까요? 내가 주인공이고 싶었던 그 마음 알죠?
내 부금이 먼저 깔리길 바랐겠죠. 세트장을 독차지하고 싶었겠지만 이건 단순한 티셔츠 굿즈 싸움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다들 꿀 빨며 잘 살 텐데 말입니다. 그러니 케이틀린 클라크를 향한 그 열폭, 이제 그만 접어두시죠. 카우허드의 찰떡 비유. 견두리 모텔 6에서 하루아침에 초호화 포시즌스 호텔로 강제 업그레이드. 이 한마디가 클라크가 세운 어마어마한 업적을 완벽히 요약해줍니다. 숙소 퀄리티, 대우, 그리고 압도적인 금융치료까지. 주류 스포츠 언론에 쏟아지는 리스펙트는 덤이죠. 한 명의 먼치킨 신인이 여자 농구계 전체를 강제 랩업 시켜버린 겁니다. 하지만 일부 꼰대 베테랑들은 여전히 쌍팔년도 마인드에 갇혀 현실 부정은 하고 있죠. 스위트룸 룸서비스를 즐기면서 낡은 여관방에서 구출해준 은인 뒷담화를 까는 꼴이라니. 그리고 올스타 투표 결과에서 그들의 추악한 민낯이 제대로 드러나고 맙니다. 카우허드조차 더 이상 실드 쳐줄 수 없는 기막힌 촌글. 올스타 투표 룰은 엄청 심플합니다. 팬들은 최애를 뽑고, 감독은 벤치를 채우고, 선수들은 찐 실력자를 투표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 올스타 타이틀이 곧 광고판 잽팟이니까요. 전설의 커리어를 쌓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필수 퀘스트죠. 특히 뉴비들에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최고의 훈장입니다. 더 큰 무대로 가는 프리패스 티켓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케이틀린 클라크가 선수 투표에서 9위를 했다고요? 세상에, 같은 팀 동료보다도 낮은 순위를 받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고인물들의 졸렬함이 우주를 뚫네요. 참 재밌죠? 수년간 그녀들은 세상 탓만 했습니다. 세상이 차별한다. 언론이 외면한다. 왜 우리만 안 띄워주냐며 징징거렸죠. 맨날 무시당한다더니 막상 황금알 낳는 거위가 불러오니까 깃털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며 걷어차는 꼴입니다.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팬들은 클라크를 가드 부문 1위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동료 선수들은요. 9위, 세상에 9위랍니다. 텅 빈 관중석을 꽉 채우고 굿즈를 완판시킨 이 리그 최고의 사기캐인네 말이죠. 그 엄청난 성공의 버스에 무임승차한 자들이 그녀를 부위로 깎아내린 겁니다. 아슬아슬한 승부, 퍽이나 완전히 압도적인 차이였죠. 팬들의 열광과 썩은 물들의 질투, 그 격차는 그야말로 심연이었습니다. 손뜨기든 풋내기든 알게 뭡니까? 제가 늘 하던 말이 있죠. 시대의 거대한 파도가 덮치면 닥치고 올라타라. 거스르지 마십시오. 투카나쿠아가 5라운드 처리로 램스에 갔을 때 모두가 깨달았죠. 미친! 일본 25를 찾았어. 쿠퍼컵보다 쩔어. 운명을 받아들인 겁니다. 톰 브래디가 신인 드래프트에 섰을 때 그가 절대 신이 될 줄 알았습니까? 당시 구단은 드류 블레드소와 1억 3천만 달러짜리 미친 계약을 맺은 직후였죠. 그 시절엔 진짜 억소리 나는 천문학적인 액수였다고요. 하지만 딱 1년 뒤 우린 브래디로 간다 흐름에 탑승했습니다. 팩트 폭격 가볼까요? 이 랭킹, 농구 실력 따위는 개나 줘버린 결과입니다. 클라크는 매 경기 미친 스탯을 찍으며 온갖 기록을 사정없이 부수고 있었거든요. 데이터만 봐도 무조건 올스타 프리패스 반상이었단 말입니다. 이건 철저히 다른 문제, 아주 음습하고 찌질한 사적 감정의 결과물이죠. 스포츠 역사상 다른 먼치킨 뉴비들을 보십시오. 르브론이 데뷔했을 때 고인물들은 재능을 인정했습니다. 물론 그 뉴비가 스포트라이트를 독식하는 건 꼴도 보기 싫었겠지만요. 타이거 우즈가 골프계를 씹어먹을 때도 투어 썩은 물들은 속이 쓰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이 바닥에 가져온 압도적 부와 명예 앞에서는 리스펙을 바쳤죠. 근데 클라크 사태는 다릅니다. 고인물들의 텃세가 너무 투명하고 졸렬하거든요. 이 투표 참사를 본 카우허드는 노빠꾸 팩폭 기어를 올려버렸습니다. 그는 이 사태를 아주 정확하게 정의했죠. 찌질함의 극치라고요. WNBA 선배들이 리그 전체를 멱살 잡고 떡상시킨 부원자에게 얼마나 배은망덕한지 꼬집은 겁니다. 스스로 굴러들어온 황금알을 낳는 S급 거위를 품기는커녕 자기 밥그릇을 제 손으로 시원하게 걷어차고 있다는 소리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여긴 눈치코치 없는 인종적 텃세도 섞여 있습니다. WNBA 선배들은 이 거대한 파도의 생김새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전세기는 타고 싶으면서 인기도 얻고 싶고 노사협약에서도 대박나고 싶고 물론 다 이루어지겠죠. 전저석 매진의 뽕맛? 이미 달달하게 빨고 계시잖아요. 근데 주인공이 뉴비인 게 킹받는 겁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운명을 거스를 순 없죠. 성공의 모습은 복불복인 법. 진짜 제 뒷목을 잡게 만드는 건 따로 있습니다. 에이자 윌슨이나 켈시 플럼,
클라크의 폭발적 인기에 가장 꿀을 빤 네임드들입니다. 뉴비 덕분에 WNBA에 관심이 쏟아지니 덩달아 본인들 인지도도 떡상했잖아요. 뉴비가 불어온 막대한 자본 덕분에 연봉도 오르고 대우도 팍팍 좋아졌는데 막상 프로로서 쿨하게 리스펙을 보여줘야 할 타이밍이 오자 올스타 투표에서 이 구원자를 존재감 없는 조연들보다 아래로 처박은 겁니다. 전국의 모든 기업들이 매일 공짜 바이럴 터지기를 기도하며 밤잠을 설칩니다. 방법만 알았으면 개나 소나 매일 실검 1위를 찍었겠죠? 대박의 공식?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진심이 사람들의 심장을 울리는 거죠. 감정의 촉수가 얽히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촌동네 꼬맹이가 레전드로 떡상하는 겁니다. 아니면 노래하는 개구리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죠. 누가 압니까? 케이틀린 클라크가 이렇게 생태계 교란종이 될 줄 저라고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그 멸치 같던 톰 브래디가 영원한 절대신이 될 줄 알았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억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뒤엎을 메테오가 당신 취향의 모습일 리는 없으니까요. 이 졸렬한 투표 논란은 우리가 코트 위에서 목격한 그 진상들과 완벽히 이어집니다. 시즌 내내 뉴비를 괴롭히던 더티 플레이, 그 음습한 태클들이 바로 질투의 증거란 말입니다. 이 뻔한 집중 견제, 그 추악한 뿌리는 딱 하나입니다. 고인물들이 생신인 하나가 리그 생태계를 씹어먹으니까 배가 아파서 미치겠는 거죠. 그래서 그 끓어오르는 분노를 올스타 투표에서 아주 제대로 화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경기장에서도 너무 잘난 죄로 클라크를 동네복 취급하고 있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이 리그는 원래 돈 먹는 하마야. 그냥 투자라니까. 그런데 이제 그 리그가 진짜 돈방석에 앉게 생겼단 말입니다. 단언컨대 향후 10년의 미래를 봤을 때 지금이 제일 배고픈 시기일 겁니다. 여자 농구의 퀄리티가 떡상할수록 수익은 그야말로 1000원 돌파를 할 테니까요. 클라크라는 특급 폭주 기관차가 맹렬히 달리고 있으니 말이죠. 솔직히 올해 그녀의 폼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부상도 있었고 전 경기를 뛰지도 못했으니 아직 100% 진짜 풀파워 전력이 아니란 거죠. 마이클 조던의 2년차 부상 때랑 완전 똑같아요. 그 후 12년은 어떻게 됐냐고요? 전설 그 자체였죠. 지금 상황도 딱 그 꼴이 날 겁니다. 카우 허드가 이 상황을 소름 돋게 정리했는데요. 물론 뼈가 너무 아파서 듣기 거북해할 꼰대들도 꽤 있겠지만요. 클라크와 조던, 두 사람 모두 혜성처럼 등장해 하룻밤새 리그를 뒤집어 엎은 괴물 신인들이죠. 조던이 NBA를 전 세계적인 우주 대스타로 진화시켰다면 지금 클라크가 WNBA에서 그 엄청난 마법을 똑같이 부리고 있다고요. 이 평행 이론이 이렇게나 뻔한데 왜 다들 눈치만 보고 입을 꾹 닫고 있는지 모를 일입니다. 케이틀린 클라크의 폭풍 성장 속도는 그냥 미쳤습니다. 거의 조던의 1년차 막바지 아니면 3년차 시절의 각성포스랄까요? 너무 순식간에 괴물로 커버리니까 수비수들이 죽기 살기로 몸빵을 들어가는 겁니다. 버블팀을 안 가면 영혼까지 털리거든요. 무려 33피트 밖에서 폭격을 때려박는데 어쩌겠어요. 어젯밤 터진 그 난리도 다 이 압도적인 재능 때문입니다. MJ가 겪었던 그 가시밭길 말이죠. 현재 모든 공격 스탯에서 1, 2위를 다투는 사기캐 중에 사기캐입니다. 스테픈 커리의 첫 MVP 시즌보다 3점슛을 더 많이 꽂아 넣으니 상대방 멘탈이 바사삭 부서지죠. 두 전설이 경기장에서 버텨내야 했던 살벌한 6탄전만 봐도 견적이 딱 나옵니다. 조던은 디트로이트 피스톤즈의 악명 높은 조던 룰, 즉 뼈를 깎는 집중 변제의 희생양이었죠. 클라크 역시 이번 시즌 내내 숨막히는 린치를 꿋꿋하게 견뎌내고 있습니다. 초창기 심판들이 조던을 보호하느라 진땀을 뺐듯이 지금 클라크의 경기에서도 아주 쩔쩔매고 있다고요. 카우어드는 심판들이 너무 많은 반칙을 그냥 눈 감아주고 있다고 날카롭게 꼬집었습니다. 코트 위에서 클라크가 당하는 취급을 보면 이건 명백히 선을 넘은 수준이죠. 마치 MJ를 사냥하던 배드보이즈 피스톤즈의 순한 맛 버전이랄까요? 근데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는요. 클라크는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다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트래시 토크를 더 갈기고 3점 슛을 더 때려박는 진정한 먼치킨의 자태를 뽐냈죠. 모든 위대한 전설들이 그렇듯 말입니다. 진짜 여성을 존중한다면 되도 않는 위선은 집어치우세요. 그녀는 강철 멘탈의 독종 중의 독종입니다. 도발과 입방아를 아주 짜릿하게 즐기는 싸움닭이죠. 다들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단체로 멘붕에 빠진 겁니다. 클라크가 다쳐서 결장했을 때 기억하시나요? 상대팀이 물리적 타격으로 겁을 주려 했던
조던의 데뷔 초반과 소름 돋게 판박입니다. 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재능들을 심판의 판정이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두 리그 모두 자신들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어떻게 지켜낼지 머리를 쥐어뜯어야만 했죠. 피 튀기는 농구, 본연의 쫄깃한 맛은 완벽하게 살리면서 말입니다. 스테픈 커리의 데뷔 초창기, 드레이먼드 그린이라는 듬직한 인간 방패가 있던 건 정말 신의 한 수였죠. 참, 이 리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무슨 살벌한 판에 뛰어들었는지 다 눈치채고 있었겠죠? 네, 이 초대형 떡밥은 잠시 뒤에 더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소피 커닝햄을 트레이드로 덥석 데려온 데는 다 그럴싸한 빅픽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주리주 역사상 최연소, 무려 6살에 검은 띠를 거머쥔 진짜 인간 병기니까요. 케이틀린 클라크를 수호할 방패를 데려온 겁니다. 이 살벌한 사냥개들이 물어뜯을 걸 예상했거든요. WNBA 연맹은 혼란에 빠졌지만 휘버팀은 정답을 알고 있었죠. 네, 그녀에게 딱 붙어줄 탱커가 필요했던 겁니다. 피 튀기는 몸싸움이 필수인 상황. 두 팀이 어떤 기막힌 수를 썼는지 아시나요? 바로 전속 경호원을 고용한 거죠. 과거 시카고 불스가 마이클 조던을 지키려 찰스 오클리를 불렀던 것처럼 말입니다. 인디애나 피버 역시 클라크의 전속 호위무사로 소피 커닝엄을 전격 영입했습니다. 카우 허드는 피버가 불스와 마찬가지로 팀의 에이스를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극찬했죠.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판도를 뒤집어버릴 먼치킨 플레이어를 가졌을 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죠. 농구라는 스포츠가 걸어온 피 튀기는 역사를 한번 돌아볼까요? 고교리그부터 대학 무대, WNBA, 그리고 NBA까지 스테프, 샤크, MJ, 그리고 케이틀린까지 이 무시무시한 괴물들이 코트를 유린할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두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포위망을 뚫고 미친 드리블을 보여줄 테니까요. 무조건 6탄전으로 맞고 2명이 덤벼들어야만 합니다. 멘탈을 흔들려고 살벌한 트래시 토크를 날려보지만 털끝만큼도 먹히지 않죠. 제 생각에 이건 최고의 찬사나 다름없습니다. 폭발하는 굿즈 판매량과 TV 시청률이 그 압도적인 위력을 증명하니까요. 카워드는 클라크를 방송계의 시청률 생태계 파괴자라고 칭했습니다. 과거 마이클 조던이 루키 시절 코트를 씹어먹었을 때 들었던 바로 그 전설의 칭호죠. 두 괴물 모두 등장과 동시에 무조건 본방 사수해야 하는 절대적인 존재로 군림했습니다. 지금의 WNBA는 조던이 강림했던 NBA 시절의 미친 흥행 돌풍과 굿즈 대란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죠. 하지만 누군가에겐 이 완벽한 평행이론이 뼈아프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조던과 클라크 모두 신인의 미친 광기에 압도당한 고인물 베테랑들의 엄청난 질투와 견제에 시달려야 했거든요. 일부 WNBA 선수들은 클라크에게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가 배 아파 미칠 지경입니다. NBA 텃세꾼들이 혜성처럼 나타난 조던을 깎아내리려 안달났던 그때, 그 시절처럼 말이죠. 이번 올스타 투표 논란해보세요. 그 살벌한 견제가 팩트라는 걸 제대로 증명해버렸잖아요. 그래서 클라크의 WNBA 데뷔 첫 해, 그들은 이 슈퍼루키를 무자비하게 짓밟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퍼세 부릴 여유조차 없죠. 이 통제불능의 괴물을 대체 어떻게 막아야 할지 짱구를 굴리느라 바쁘거든요.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중함정에 숨막히는 압박까지 피버는 이 지옥도를 이미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살 때부터 검은 띠를 맸을 법한 인간 병기 소피 커닝엄을 긴급 투입한 거죠. 마이클 조던을 수호하기 위해 불스가 찰스 오클리라는 거대한 방패를 세웠던 그 전설적인 작전입니다. 대학 시절부터 몰고 다녔던 그 미친 인기, 이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노스캐롤라이나를 뒤흔든 조던의 명성이 NBA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처럼 아이오와의 영웅 클라크 역시 WNBA의 생태계를 파괴하며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있죠. 두 전설 모두 어마어마한 대학 팬덤을 프로 무대로 끌고 와 리그 전체의 지형도를 갈아엎어버렸습니다. 이런 완벽한 평행이론 덕분에 카우 허드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클라크가 이 지옥 같은 견제를 뚫고 더 괴물같이 성장할 것이라고요. 이 잔혹한 시련이 결국 케이틀린 클라크의 한계를 부수고 각성시킬 촉매제가 될 거란 뜻이죠. 신인 시절의 뼈아픈 굴곡이 마이클 조던을 막을 수 없는 농구의 신으로 진화시켰던 것처럼 말입니다. WNBA의 명우는 이 막을 수 없는 변화의 폭풍을 거부하느냐 아니면 올라타느냐에 달렸습니다. 지금의 케이틀린 클라크는 거친 몸싸움이라는
타오르는 불꽃에 기름을 들이붓는 격입니다. 튀튀기는 몸싸움의 리그에 너무나도 눈부신 먼치킨이 등장해버렸으니 심판들조차 멘붕에 빠져버렸죠. 상대팀들도 이 재앙 같은 에이스를 어떻게 막아야 할지 감조차 못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쯤 되면 이런 비명이 절로 나옵니다. 콜린, 제발 연맹이 나서서 뭐라도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네, 무조건 당장 나서야 합니다. 명심하세요. 이것이 바로 세계관 최강자가 탄생하는 전형적인 빌드업입니다. 혹독한 텃세로 막이 오르죠. 곧장 살벌한 6한전으로 번지고 악의적인 파울에 테크니컬 파울까지 난무하는 피바람이 불 겁니다. 결국 이 미친 전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소피 커닝엄이나 찰스 오클리 같은 절대적인 호위무사를 소환해야만 합니다. 웨인 그레츠키가 아이스하키계를 씹어먹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모두가 머리를 쥐어뜯었죠. 그레츠키를 대체 어떻게 멈추냐고요? 불가능하구나. 마이클 조던을 어떻게 막지? 절대 못 막아. 그렇다면 케이틀린 클라크는 어떻게 멈춰 세울까요? 다들 똑똑히 들어. 지금 이 모습이 그녀의 최약체 시절이라고. 미친 속도로 레벨업 중인데 누가 막아? 카우허드의 팩트 폭격이 묵직하게 꽂혔지. WNBA의 미래, 전부 케이틀린 클라크의 손바닥 아니라고. 질투에 눈먼 고인물들이 거품을 물든 말든 클라크의 시즌2는 이 리그의 생태계 자체를 박살낼 거다. 폭주 기관차가 출발했다. 카우허드는 수십 년간 줬던 리그의 동방석이 드디어 코앞에 왔다고 확신했지.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원맨쇼 수준이 아니야. 여자 농구계 전체를 뒤엎는 초특급 진화의 시작이라고. 자, 이제 고인물 선배님들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였어. 클라크라는 쓰나미에 올라타거나 아니면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나. 돈 냄새만 맡아봐도 정답은 이미 수정구슬처럼 투명하잖아. 방송권, 스폰서 폭격, 달달한 연봉 인상까지. 이 모든 꿀단지가 클라크의 하드캐리에 달렸다는 말씀? 카우어드가 짚었듯 지금 리그는 미친 폼으로 버프를 빵빵하게 받고 있어. 이 황금 버스를 놓치면 평생 뚜벅이 신세 확정이지. 하지만 불타는 시련은 전설의 명검을 벼려내는 법. 이 모든 견제는 클라크의 경험치가 되어 폭풍 성장만 부추길 뿐이야. 피버를 극강의 우승 보스몹으로 키워줄 거라고. 인디애나 팬들, 개탄고 축하해. 탕고 15년간은 팝폰각이야. 미쳤다고 이 사기캐를 트레이드하겠어? 여자 커리가 강림했는데 트레이드? 절대 금지어지. 다른 스포츠 리그가 이런 괴물 뉴비를 어떻게 대했는지 보라고. 100년에 한 번 나올 천재가 뜨면 눈치 빠른 고인물들은 잽싸게 파티를 맺고 꿀을 빨았어. 똥고집 부린 녀석들은 잊혀진 NPC로 전락했지. 지능캐들은 이미 메타를 잃고 노여석을 차지했다고. 렉시 헐, 소피 커닝햄, 켈시 미첼, 알리아 보스턴이 바로 그 완벽한 전략의 주인공들이지. 클라크의 캐리에 배아파하는 대신 쿨하게 하이퍼 캐리 버스에 탑승했어. 억가당할 땐 쉴드 치고 이길 땐 환호하며 모두가 윈윈하는 미친 케미를 완성했지. 이들은 클라크의 전설을 함께 쓴 동료로 남을 거야. 짓밟힌 잡몹이 아니라 자존심 대신 팀플을 택한 자들에게 쏟아질 커리어 부상이 짭짤할 예정이거든. 리그 전체가 클라크 메타에 올인한다면 2025년의 풍경은 어떨까? 매일같이 전저석 매진이 뜨는 미친 티켓 파워는 기본. 금고가 터져나갈 만큼 어마어마한 돈다발 스폰서 폭격에 꼬맹이들이 WNBA 유니폼을 초레어템처럼 학교에 입고 자랑하는 거지. 방송국 놈들이 중계권을 따내려고 피 튀기는 캐삭방을 벌일걸. 모두가 이 갓생버스에 탔을 때 카우허드가 내다본 엄청난 진엔딩이야. 물론 이 모든 기적의 핵심, 로켓 연료는 당연히 케이틀린 클라크지. 그녀가 없으면 시청자 반토막이 나지만 뭐 어때? UFC도 코너 맥그리거나 존 존스 같은 돌연변이들이 멱살 잡고 끌어올렸잖아. 뉴비리그가 떡상하려면 이런 치트키급 슈퍼스타가 꼭 필요해. 지금 미국이 UFC에 환장하든 말이야. 이런 규격 외의 먼치킨들이 세상을 바꾼다는 게 증명된 셈이지. 억가대 때문에 승차감이 최악일 순 있어. 하지만 끝까지 저항한다면 어떻게 될까? 리그는 정확히 반갈죽 될 거다. 클라크 코인의 탑승에 대박나는 진영과 쓸데없는 똥꼬집으로 제 밥그릇까지 걷어차는 멍청이 진영으로 정답을 떠먹여줘도 굳이 지옥불 하드모드를 고집하는 플레이어들이 있다니까. 쪼잔한 정치질 따위 가볍게 씹어먹고 클라크가 향후 10년을 지배할 거라는 카우허드의 사이다 예언. 압도적인 스탯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 미쳐버린 팬들의 화력과 쏟아지는 돈방석 튜토리얼은 이미 시작됐다고. 고인물 선배들이 인정하든 말든
클라크는 이미 이 바닥의 절대적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리그가 이 엄청난 현실을 받아들이고 다 함께 떡상하느냐, 아니면 판도를 뒤집은 슈퍼스타 옆에서 꿀 빠는 자들과 도태되는 자들을 구경만 할 것이냐. 환영하든 말든 이 미친 지갑 변동은 이미 시작됐으니까요. 하워드의 팩트 폭행은 아주 심플합니다. 밥줄 끊으려 들지 말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게 절부터 하라는 거죠. WNBA가 역대급 떡상을 맞이했는데 이 황금기에 찬물을 끼얹는 건 바보짓 아닙니까? 여자 농구계의 진정한 레볼루션을 응원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케이틀린 클라크와 이 진화의 버스에 탑승한 똑똑한 플레이어들을 지지하십시오. 렉시 헐, 알리아 보스턴, 소피 커닝햄, 그리고 켈시 미첼처럼 말입니다. 이들은 지금 판 돌아가는 골을 완벽히 읽고 장기 집권의 꿀자리를 선점하고 있죠. 2025년은 마침내 이 리그가 주류 스포츠의 벽을 시원하게 박살내는 원년이 될 겁니다. 다들 헛발질 좀 그만하고 힘을 하나로 모으기만 한다면 말이죠. 케이틀린의 무쌍을 응원한다면 댓글로 황금거위를 외쳐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전체 알림 설정까지 켜두셔야 이 꿀잼 전개를 놓치지 않습니다. 화면에 영상을 클릭하시고 다음 화에서 뵙겠습니다.